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퀄컴에 이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엔비디아 ARM 인수 반대, M&A의 고민이 커지는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퀄컴이 반대를 했다는 소식이 다른 사람들을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반대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반도체 업계 퀄컴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 M&A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2일 날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퀄컴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유럽위원회 그리고 미국 경제시장청 CMA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중국 시장규제국 등 각국 규제기관의 엔비디아와 ARM 간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있죠? 지금 유럽 있죠? 영국 있죠?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영국은 지금 유럽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엔비디아와 그 ARM의 인수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 입장이 제일 심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현재 퀄컴만 엔비디아의 지금 ARM의 인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IT 공룡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지금 제동에 나섰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13일날 퀄컴 외에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FTC 연방거래위원회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RM을 소유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ARM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해 9월달이었죠. 매각 대금만 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7조 원에 해당한 돈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수가 마무리되려면 관련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기업의 본사가 있거나 해당 기업의 시장 매출액이 많은 나라에 지금 이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수를 허용해야 이것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RM과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어디죠? 한국도 포함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들 나라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지금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CNBC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FTC 그리고 CMA는 인수 계약 관련 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도 ARM의 인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우선 인수 합병으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기업들의 의견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퀄컴, 구글의 모의사인 ABC,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ARM이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ARM이 세계 반도체 설계의 지금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글로벌 IT 기업까지 잇따라 반대 의사를 내놓은 데는 ARM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거죠. ARM은 직접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 라이센스를 팔아서 이득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ARM이라는 회사가 영국 기업 두 곳과 애플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회사를 만들었던 기업인데 이게 소프트뱅크로 경영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다시 엔비디아로 팔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보시죠. 애플, 퀄컴, 화웨이 등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천여 개 기업의 반도체 설계를 팔고 사용료 로열티를 받는 거죠. 이들은 자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체 중앙 처리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ARM의 기본 설계도 때문입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애플이나 아니면 화웨이나 삼성이나 그리고 퀄컴까지 이 ARM의 기본 설계도 없이는 지금 제작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CPU를 만들었는데요. CPU를 만들 때 원래는 ARM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텔의 CPU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ARM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중앙 처리 장치를 CPU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ARM의 기본 설계도 덕분입니다.
특히 ARM은 중립적 입장에서 국적과 업체를 막론하고 골고루 자신의 설계도를 공급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ARM을 인수한 게 반도체 생산업체인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생산품인 GPU는 동시에 여러 계산을 양산하는 병렬식 연산의 특징으로 서버 속도를 높인 반도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GPU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게 CPU죠. CPU와 같은 경우는 지금 직렬 형태로 작업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가 끝나야 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U와 같은 경우는 다르죠. 지금 병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시작하면 동시에 연산 처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에도 CPU보다 GPU 숫자가 훨씬 많아요. 네, 이런 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GPU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 인터넷에 지금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GPU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GPU의 특성을 갖고 있던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고 하니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IT 공룡, IT 공룡들이 ARM의 엔비디아 인수 반대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IT 공룡들은 그 인수자인 엔비디아가 경쟁 업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엔비디아가 ARM의 중립 공급 원칙을 깰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도 하고, 만약 그들과 협력을 통해서 ARM과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가 되는데, 지금 ARM이 만약 여기에 기업들의 그 지적재산권을 만약 들여다보기라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자신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설계도를 단순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경쟁 업체의 ARM 기술에 대한 접근에 제한할 것으로도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ARM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ARM의 라이센스 로열티를 만약 올리게 되거나 특정 업체에게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는 로열티를 더 올려받고 어떤 업체에서는 또 설계도를 제공받지 못하고, 설계도를 제공받지 못하면 9세대의 ARM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러한 그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지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화웨이에게 제재를 가했을 때 ARM이 그 설계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이랬을 때 화웨이가 그때 당시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정 시간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가지고 됐죠.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화웨이에게 어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이 2차 제재 때 ARM이라는 업체를 대표적으로 보고 이렇게 제재를 가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이 IT 공룡들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럴 바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고 있죠. 엔비디아는 ARM의 개방형 라이센스 모델 그리고 고객의 점직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은 엔비디아가 갑질로 반도체 생태계를 교란해서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합병을 허락하는 규제 기관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어쩌면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 영국의 기업이잖아요. 영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법의 제한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미국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큰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FTC와 CMA가 조사를 착수했지만 업계 의견을 지금 듣는 거는 초기 단계예요. 이 초기 단계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엔비디아 측은 지난해 9월 달에 인수 사실 발표 당시에 관계 당국의 승인에 약 18개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엔비디아로서는 미국의 정치 지역 변화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였다면 이것을 쌍수들고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FTC 내의 권력 지형은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바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독점 문제에 민감한 민주당으로서는 FTC의 리더십이 변화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난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가장 커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체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단독 법인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가장 지금 큰 난관은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CNBC에 따르면 화웨이 등 중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 정부에 엔비디아의 ARM 거래를 승인하지 말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 ARM의 기술이 없으면 지금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자체를 아예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RM이 미국의 기업 엔비디아로 넘어갈 경우 반도체 생산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에 우려해서 더욱더 반대가 심하죠. 중국이 제일 심합니다. 또한 ARM이 엔비디아에게 인수되어서 미국 기업이 될 경우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쌍수 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CNBC는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올 때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규제 당국에서 이번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까지 넘어와야 돼요. 고민이 커지는 삼성전자 M&A. 지금 이번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권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M&A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달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해외 MBA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파운드리만 지금 파운드리 회사이고 NXP, 인피니언, 그리고 ST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어떤 것에 관련이 있냐면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 있는 업체들입니다. 지금 기술 기업의 M&A의 최대 장점은 신속한 기술 흡수에 있죠. 내부 연구 개발을 통한 내생적 성장보다는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 기술까지 인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습득 능력은 굉장히 빠르게 된 거죠. 내부 문서까지 싹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ARM에 대한 엔비디아 인수권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를 보면 삼성전자의 M&A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 각국 정부가 IT 기술을 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국력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은 국방력이라는 인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때문에 자국 기업 간 M&A가 해외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M&A에 대해서 지금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위원회 CFUIS도 지금 두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그리고 국익을 반하는 투자를 가려내는 기구입니다. 2019년도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국익에 침해했는지 여부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을 만약 인수한다 아니면 유럽의 기업을 인수한다 할지라도 반도체 기업이 이게 미국의 영향을 갖는 기업들이라면 미국에서 현미경처럼 여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중국의 IT 강국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 기업 외국인 투자 위협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 글로벌 공용 IT 기업의 급부상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에 M&A를 나섰다가 2018년도에 제동을 걸린 이유도 바로 CFIUS의 개입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지금 브로드컴이 퀄컴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퀄컴은 2016년도에 네덜란드 차량 반도체 기업인 NXP에 인수를 나섰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딜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퀄컴은 이전에 NXP를 인수를 나섰고 그리고 브로드컴은 2018년도에 퀄컴에 인수를 나섰죠. 이 두 중앙에 있는 회사가 지금 퀄컴이에요. 근데 퀄컴은 지금 인수를 하려고 했었을 때 NXP를 중국에 의해서 거절당했고 그리고 인수를 당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 의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중국은 인수 승인 대가로 NXP의 보안 기술을 요구를 했었고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EU 당국이 반대를 나서버립니다. 지금 보안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안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보안 기술을 요구했고 EU가 이 보안 기술을 너희에게는 넘겨줄 수 없어 라고 반대를 한 거죠. 현재 중국은 엔비디아와 ARM의 합병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죠. 독과점을 이유로 해당 인수권에 대한 제동을 걸어서 중국 당국이 이것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강해 보입니다. EU 국가들도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자국 기업의 해외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이 M&A를 검토한 바가 있는 투자은행 관계자는 독일 정부에서 이건 절대로 해외로 안 판다는 강한 기류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인피니언과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거의 특화된 기업이죠. 이전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만들어서 애플에게 납품을 했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이 기구가 쪼그라들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독일 산업에서 차량이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을 놓칠 수 없는 독일의 입장으로 반대를 해버리게 된 거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에 인수를 나섰지만 결국 직접 보유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조 원 규모의 도시바 인수 딜에서 4조 원을 투자해서 이 중 2조 7천억 원이 미국의 사모 투자 펀드인 그 베인캐피탈 펀드 투자 형식으로 간접 투자를 했고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전환사채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실질적 주인이 일본계 은행이 되면서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 도시바 메모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키옥시아로 바뀌었고 이 키옥시아의 그 주력 상품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한국 기업의 도시바 반도체 인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강한 거부감 때문에 간접 투자 형식으로 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후문이죠. 때문에 삼성전자의 해외 M&A 여정은 이러한 것들만 봐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M&A의 가장 큰 적은 경쟁 기업이 아닌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이것이 큰 영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준비했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인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ARM의 인수 자체가 지금 어쩌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가 지금 왔다. 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M&A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M&A를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져 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각국 국가들에게 인수에 대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속도로 알려드리도록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